17개 시도 권역별 응급의료센터에 대통령실 1급 비서관들을 배치한다는 거잖아요. 가면 뭐합니까 그 사람들이? 비서관으로 가요. 뭔 살겠다 진짜. 나가면 뭐 차이가 있나요? 권역 응급센터에 비서관들을 급파하기로 뭐 했다. 하는 이게 짓입니까, 지금 여기서? 오전 9시 40분에 나온 보도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한 뭐 40분 전쯤에 나온 뭐예요, 보도인데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실 소속 비서관들이 응급의료 현장의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사항들을 보고한다라는 거고 일단 추석 연휴 전까지 머물 예정이다. 단순히 정부 부처 보고만 받을 게 아니라 대통령실 소속 비서관들이 직접 의료 현장에 내려가서 챙기자는 취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어제 대통령이 그 의정부 성모병원을 갔어요. 근데 왜 의정부 성모병원인지도 좀 궁금해요. 그리고 어쨌든 갔다가 와서 이거 좀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비서관들이라도 가 이런 지시를 내린 건지 확인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답답하네. 일단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어제 이미 오전에 이제 엠바고가 걸려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의정부 간다는 거는 기자 언론사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거가 이제 엠바고 풀리면서 이제 밤에 이제 이게 알려진 건데 기자들 이제 얘기 뭐 용산 출입 기자를 포함해서 기자들 얘기가 야. 이제 아플라면은 오늘 밤에 의정부 가야 돼. 딴데 응급실은 안 돼. 의정부 가야 돼. 의정부 가야 돼. 여기는 완벽하게 세팅이 돼 있을 거야. 여기는 그리고 치료 거부도 안 할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는데 그게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왜 갔느냐? 한동훈 대표 갔고 이재명 대표 갔고 응급실 다 갔잖아요. 자기만 안 갈 수가 없어. 안 갈 수가 없는 거야. 네. 갈 수가 없는 거라고 그러고 본인이 저 의료 현장 한번 가보십시오. 기자분들 네. 책상 버리면 뭐 이런 식의 얘기 막 했잖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 가본 거지. 네. 저는 현장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대통령이 현장 가면요 난리예요. 네, 그러니까 마비돼요. 그렇습니다. 이게 예전에 사단장이 네. 가끔 순시 오면은 죽거든요 군인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도로 군인들. 냅니다. 도로. 도로를 내? 여기가 아닌가비요. 해가지고 다른 도로를 그 내. 농담이 아니라 한 일주일 동안 진짜 죽어요 애들 그냥 네. 진짜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삐까번쩍하게 다 닦고 네. 물론 가끔가다 한 번씩 닦아주니까 뭐 나쁘진 않아요. 근데 위생을 위해서. 네. 근데 이게 죽습니다. 저는 진짜 맨날 현장 얘기를 하는데 그냥 언론 보도나 좀 제대로 보십시오. 지금 어저께 MBN 보도 난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군의관 파견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군의관 절반 이상이 지금 현장 배치가 안 됐대요. 안 됐어요. 네. 그래서 강원대학교 병원에는 아예 한 명도 안 한 오고 명도 안 목동병원에는 6명 와야 되는데 2명 왔고 뭐 이런 식의 이제 보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군의관에 배치를 하면은 군인들 문제 생기면 어떡합니까? 나 진짜 황당한 건데. 그러니까 지난번에 12사단 신명대에서 이제 가혹행위 있어가지고 42kg 군장 배고 그렇습니다. 하다가 근육이 다 녹아 내려가지고 죽었잖아요. 그때도 응급실에 바로 못 갔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속초까지인가 아마 갔을 거야 아마. 그래서 1시간 동안 뺑뺑이 돌다가 이렇게 가가지고 빨리 갔으면 살릴 수도 있었다 얘기하는데 군의관들이 여기 없으면 어떡하냐고요. 그러니까 군의관들은 사실은 대대급에 다 배치가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군의관이 없으면 사실은 안 되는데 그만큼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지금 군의관 상황이. 공보위를 뺀다는 것 자체는 공보위는 또 지역의 민간이 잘 돌아가면 군인을 왜 빼겠어요? 뺄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네. 그 말조차 안 맞던 거. 네. 응급실 잘 돌아간다는 네. 말. 그러니까 두 번째, 군대는 문제지만 그 군의관들이 응급실 가서 뭐 합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응급실에 필요한 거는 뭐 전공이라든지 응급의학자 또 거기 협진할 수 있는 뭐 신경외과 정형외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말해준 군의관들은 내과 이런 게 많거든요. 뭐 모르겠어요. 피부과, 치과 군의관, 제가 아는 한방 군의관. 네. 제가 아는 사람들, 제가 네. 군대 오래 있었을 예, 때 예. 군의관들하고 잘 친분 관계를 봤을 때 신경외과 군의관 잘 없어요. 신경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외과, 흉부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응급실이라면 네, 필수. 맞나 싶어요. 제가 잘 모르는 제가 봐도 뭐가 안 맞아요. 뭐가 안 맞거든요. 뭐가 네. 다 안 맞아요. 안 맞는데 자신감 있게 응급실 잘 돌아가고 있다고 얘기하더만 갑자기 군의관들 빼가지고 공보위들 빼가지고 넣는데 또 지금 보도에 따르면 그 가지도 않았다는 거죠. 군의관 딴 데 갔던가 아니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근데 예. 군의관들이 사실 제가 뭐 수준을 낮게 보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근데 군대에 온 거잖아요. 이분들이. 네. 그러니까 전공이나 전문의가 아니라 일반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대부분. 예. 그러니까 아니 뭐 그건 그 말씀하세요.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아니 학교 다니다가 휴학하고 가는 말씀드릴게요. 친구들도 있어요. 어쨌든 예. 그래서 어제 언론 보도 난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레싱이나 피 뽑기 같은 일을 하는데 응급실에 가서 기도 삽관이나 정맥 잡기 등을 시키는 건 아닐지 두렵다. 군의관이 그런 군의관이- 얘기를 한 걸 언론 인터뷰로 맞아요. 한 거예요. 네. 중위급들은 일반이들이에요. 의사 시험 합격한 사람들이고 대위급들은 전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대위급들은 뭐 지금 말했다시피 피부과, 안과, 내과. 대위급들은 군대에 필요한 건 내과가 가장 중요해요. 그렇겠죠. 내과하고 정형외과. 예. 그 정도밖에. 다치거나 부러지거나 그렇죠. 뭐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피부과도 대대마다 예. 사단마다 연대마다 배치가 돼 있고. 그리고 지금 중위급들은 싹 다 그냥 의사 합격한 사람들이거든요. 의사 고시 합격. 전문이라고 보기 어렵죠. 어려워. 그러니까 겁난다라는 거죠. 본인이 가면은 또 의료 사고 나면 본인 책임져야 책임져야 되니까 되는데. 이건 여기도 지금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사방팔방 지금 제대로 굴러가는 데가 없게 지금 정부를 운영하는 것도 되게 능력이야 어떻게 보면. 그래서 대단해요. 모든 분야를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노동부 독립기념관이면 독립기념관, 인권위원회면 인권위원회, 방통위면 방통위원회 모든 분야를 그냥 다. 그러고 어지럽히는데 해결책을 비서관을 어떤 비서관인지 모르겠지만 1급이든 1급이든 1000급이든 억급이든 아니, 그러니까- 뭘 알아요 그 사람들이. 법률비서관이나 인사비서관이 가가지고 뭐 할 건데, 거기서 뭘- 뭐 하고 있냐고 거기서 뭘 할 건데 그 사람이 답답하다고요. 진짜. 그리고 보건복지부 차관인가요? 네. 전화해보고 뭐 경증은 뭐 치료 안 받으면 아니 되고 피가 많이 나도 예. 경증이라는 거 안 아니에요? 가도 됩니다. 야. 미쳤어요 진짜 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 응급 의료 시스템이 매우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응급은 내가 판단할 수 없어요. 가서 의사가 판단하는 거고 정말 말도 안 될 때는 이제 일반 진료비에 몇 배세를 물기는 물죠. 그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 뭐 그렇게 물더라도 괜찮다면 오히려 나은 거잖아요. 그만큼 우리 의료 체계가 촘촘히 돼 있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응급 의료 잘 못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다 무너진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우리 진행자가 네. 다 무너졌다 하는데 의료는 처참하고 심각하게 무너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문제고 추석 때도 문제예요. 추석 때 이상하게 연휴가 되면 애들이 아프거든. 네. 열나고 아프죠. 이상하게 그때 되면 꼭 아파. 그러니까 응급 환자가 한 2배 정도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케어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다른 병원들도 다 문 닫는데 그때 그 3차 의료기관들 응급실마저도 큰일 제대로 났어요. 안 돌아간. 큰일 특히 지금 났다니까. 이대목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게 서남권 그 권역을 맡아서 운영하는 의료센터인데 여기가 만약에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한다고 하면 서울 전체가 마비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진단이 언론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옳은 일을 하면서도 대통령실과 정부가 몰리는 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지금 멈추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끝까지 이것은 과업을 달성해야 되는 어떤 목표 같아요. 2,000명 의대 증원. 지금 그러니까 제가 뭐 너무 길게 할 수는 없는데 이 상황을 굉장히 안이하게 보고 있어요. 저번에 이제 누구였죠? 교육부 장관이었나? 2주 네. 연찬에 가가지고 6개월만 버티면 이긴다. 된다는 건데 네. 지금 상황을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의사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의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문제가 있고 한 명도 못 늘린다. 뭐 오히려 줄여야 된다. 이건 택도 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됐냐면은 여기에서도 의료계도 이제 일종의 착취 구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의사를 정점으로 해서 간호사, 간호조무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그게. 의료 카스트 제도도 있고 의사들 내부에서도 착취 제도가 있는데 네. 가장 착취당했던 사람들이 전공의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300만 원, 400만 원을 받고 하루 일주일에 100시간을 일을 해도 이후에 이거를 넘어서면은 일단 군대 갔다 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제 정당한 보상이 돌아올 것이다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하고 이들이 이제 버텼던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시스템이 돌아갔던 건데 일단 전공의들이 자기들이 모독당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돌아가는 것도 있어요. 정서적인 문제도 있어. 그래서 박민수 차관은 계속 교체하라고 하는 게 있고. 맞아요. 이거는 쉽게 얘기를 하면 의료 민영화의 전초전이라고 의사들은 생각해요. 그러면은 빨리 지금 뭐 전공이 무슨 자격증 딸 게 아니라 빨리 시장에 들어가 가지고 빨리 자리 잡는 게 중요하다. 앞으로 이 생명 연장을 위해서 그러니까 생계를 위해서 중요하다라고 이미 의사들은 전공의들 판단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이기적이다 그렇게 될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그들을 안심시키고 예.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하려고 전문의 중심으로 하려고 했으면은 몇 단계로 걸쳐서 차차 전화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이게 이렇게 무대책이 어딨어. 예.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예. 의사들 저도 친구들 많아요. 예. 의사들 최근에 만나서 얘기 들은 거 보면은 옛날하고 지금하고 많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애들이. 의사들이. 뭐가 다르다라냐면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과거에도 뭐 어느 경향이 있으면 지금은 부자들 자녀가 많다는 거예요. 뭐 다는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저도 제 친구 아들들이 이제 둘 다 의대를 다니는데 부모가 의사인 경우가 많대요. 그리고 부모가 의사인 경우 대체로 많고. 강남 애들, 강남 파라군. 강남 파라군이거나 안 해도 돼요, 목동이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안 해도 돼. 그래서 옛날에는 어. 뭐 수술 많이 해야 되고 막 이런 수가가 높은 거였다. 요새는 아이들이 제일 선호하는 데가 정신과라는 거예요. 정신과가 수술 안 하는데. 지난 5년 동안 제가 유명한 정신과 의사 제 친구인데 지난 5년간 동안 가장 많이 늘어난 데가 정신과예요. 정신과. 예, 그런 좀 그거는 다른 이유가 있고 네. 약간 뭐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자 정부가 이렇게 나오죠. 의대생들 다 휴학해 버립니다. 네. 휴학하면은 복귀하나요? 지금 당장 올해 지금 의사 시험 봐서 승진을 못하니까 아직 뭐죠? 학년 더 넘어가는 거 못해 유급 당했잖아요. 유급, 예. 내년도 유급에 버텨요. 그렇죠. 해외 어학연수 가버립니다. 군대 지금 갔다 전부 다. 오고요. 남자들은 군대 가고요. 다 군대 여자들은 가고, 어학연수 어학연수 가거나 가고. 학생들이 일단 버티고 있고요. 지금 네. 저희 이게 무조건 옳다라는 게 아니라 이기적인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대화의 주체로 생각 안 해버리니까 야 그래 우리 야 그럼 버텨라고 이미 의사들 그 학생들 그렇게 됐고 전공의들도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냥 주말에 그러니까 당직 서야 되는 병원들 있잖아요. 아르바이트로 버티는 거예요. 일반 병원들도 뭐 이렇게 교체해서 그러니까 파트타임으로라도 버티는 사람이 상당수고 아니면 의사들도 돈 있는 사람이 꽤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장기전이에요. 지금 이게 진짜 착각하는데 못 이겨요. 아니 그리고 절대 못 외국 이겨요. 이주호가 정부가. 진짜 착각하고 정부가 착각했는데 6개월 버티면 진짜 망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와중에 뭐 장기 6개월이 아니라 저는 한 2, 3년도 버틸 수 있다고 보는데 네. 의사들이 10년도 버틴다고 봅니다. 와, 이거를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야지 이거를 이 미친 짓을 멈추냐고 그러거든요. 매우 큰 착각이 뭐냐면 네. 전공의 문제예요. 전공의는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의료 그 체계에서 노예 구조에 제일 밑단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안 하고 싶어요. 엄청난 강도의 노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그 메이저 병원들은 그 전공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 사람들은 날개를 달아준 거. 저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했다는 게 옳다는 게 아니고 네. 어차피 하기 싫은데 힘든데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절대 복귀 안 합니다. 전문의 따면 뭐 안 돼요. 지금 상황상 이런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엄청 큰 착각을 하고 시작한 거예요. 개혁이라고 자기들은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현실을 보고 개혁을 해야 되고, 그게 뭐 예전 게 노동자들 뭐 이런 거 할 때 성공했다고 뭐 그냥 그렇죠.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먹힌다면 전공의들 입장에서 안 하면 돼요. 전공의는 뭐냐면 의사인데 전문의 되냐 마냐 이제 그거 지나서 그 사람들이거든요. 안 따면 돼요. 피부과 전문 성형외과 없어도 성형외과 의사 하러 가면 돼요. 당장. 네, 제가 이런 것들 큰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 맞습니다. 말은. 근데 보수 패널들 만나보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의사 수입해오면 된다. 이런 얘기를 아주 쉽게 합니다.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네. 필리핀 의사한테 진료 받으시겠습니까? 내가 제가 필리핀 됩니까? 의사가 실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어요. 네. 의사하고 얘기가 잘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통역이 있어야 돼. 제가 미국에서 4년 살아봤잖아요. 네. 웬만하면 병원에 안 가요. 소통이 안 돼. 내가 설명을 못 하겠는 거 어디가 아픈지는. 아니 근데 그게 이제 다르고 다른 미치겠다. 거니까. 예. 변호사 얘기를 좀 하면 저도 예. 변호사니까 예. 불가능한 거예요. 외국 변호사가 오면. 다르고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뉘앙스 차이. 큰 피해를 볼 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법률도 그렇고요. 의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 암만 그 한국말 잘한다 하더라도 한국에 살아가지고 한국인이 아닌 이상은 예. 한국인에 거의 가깝지 않은 이상은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이해를 해버립니다. 예. 그래서 누가 받으러 가겠습니까? 그리고 이상한 얘기 하지 마세요. 자꾸 외국의 수입은 무슨 수입을 해요. 그러니까요. 근데 한동안 또 막 이 우리 커트라인이 막 높으니까 엄마들이 또 강남 엄마들이 헝가리 의대 막 하고 그랬어. 그래서 그 사람들 오히려 낫죠. 헝가리 갔다가 돌아오잖아요. 근데 한국인들이 예. 그나마 지식이 있는 의사니까 그나마 아니 근데 나쁘지 저는 않아요. 이런 거예요. 네. 저희들이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애시당초 문재인 정부 때 했던 안 400명을 좀 순차적으로 늘리면서 필수 의료를 확대하고 지금 제일 문제가 지역 의료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역 의사제하고 공공의대 설립하고 해서 선순환 구조로 풀었어야 됐어요. 그리고 돈을 벌려고 의대를 가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있지만 또 나는 정말 사람을 살리는 의사라는 직업이 좋아서 선택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상호 존중해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는 2,000명 딱 못 받고 대화는 없어 이렇게 되니까 그냥 끝간대로 이게 대결 구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화물연대 때려잡듯이 그렇죠. 의사 딱 그런 때려잡겠다라는 느낌이에요. 발상을 하고 있다면 어떤 정책이든 뭐 비례 원칙이라고 우리가 네. 헌법상 얘기를 하는데 정말 웃긴 게 의사들이 상당수가 뭐다 그런 건 아닌데 보수 성향이 많고요. 국힘 그렇죠. 지지자가 많아요. 많아요. 대부분 그렇죠. 대부분 지금 의사 보수 뭐 의사가 하고 지금 있는 다 돌아섰어 지금 가족들하고 지금 다 돌아섰어 의료계 전체가 지금 간호사 가족들 다 돌아서고 그래서 나 진짜 강남에 민주당 공천했어야 됐다 이런 얘기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목적이 타당할 네. 수 있어요. 전 충분히 그 부분은 공감할 수 있지만 하면서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네. 그런 사익 같은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국가라면. 어떻게 하면